금오선화 선거 동화책. 검은 파도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독도 바다가 있어요. 낮에는 하늘의 구름이 바다 위를 스케치하고요.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자리들도 온 하늘을 수놓았죠. 독도 바다에는 독수리보다 큰 날개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독도 바다의 든든한 바다 지킴이인 대왕가오리 샌돌이에요. 샌돌이는 큰 날개를 펄럭이며 바다 이곳저곳을 살펴보곤 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바다를 누비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정체 모를 검은 파도가 샌돌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검은 파도가 갑자기 샌돌이를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파도의 공격을 받은 샌돌이는 그만 날개가 찢어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샌돌아 괜찮니? 그 검은 파도가 아직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어. 네가 당할 정도면 정말 무시무시한 파도겠지? 병문 안으로 온 고래 둥둥이와 상어 샤코가 걱정스레 말을 늘어놓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어. 너희들이 나 대신 검은 파도를 살펴봐 줄래? 너희들은 나보다 덩치도 커서 괜찮을 거야. 덩치는 컸지만 겁이 많았던 둥둥이와 샤코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둥둥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갈게. 내가 살펴보고 올게.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은 바다 거북이 루이였어요. 아이쿠 깜짝이야. 넌 왜 남의 엉덩이 뒤에 숨어 있는 거니? 숨은 거 아니거든? 네 엉덩이가 내 앞을 가로막은 거거든? 루이가 둥둥이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치며 샌돌이에게 다가갔어요. 나를 보내줘. 내가 검은 파도의 정체를 밝혀낼게. 너처럼 조그마한 여자아이는 검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 일은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둥둥이와 샤코의 대답을 듣지 못한 샌돌이가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둥둥아, 샤코야, 너희들이 검은 파도의 정체를 알아봐 줄 수 있지? 내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머뭇거릴 수 없었죠. 그래, 물론이지. 우리만 믿어. 그렇게 둥둥이와 샤코는 검은 파도를 향해 조심스레 헤엄쳐갔어요. 저 멀리 검은 파도가 떠 있는 게 보였지만 다가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기분 나쁜 냄새도 내뿜고 있었거든요. 겁 많은 두 친구가 바위 뒤에 숨어서 한참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군가 둥둥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어요. 저리 비켜. 둥둥이의 엉덩이 뒤에 몰래 숨어서 따라온 루이였어요. 진짜 놀랬잖아. 여긴 또 왜 따라온 거야? 덩치는 산만해서 왜 이렇게 겁이 많니? 저리 비켜. 내가 다녀올게. 안 돼. 샌돌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자칫하면 바다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어. 두 친구의 만류에도 루이는 굽히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 조심해서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검은 파도에 다가가기 싫었던 두 친구는 못 이기는 척 루이를 보내주었어요. 숨을 깊게 한번 몰아쉰 루이는 검은 파도를 향해 헤엄쳐 갔어요. 검은 파도에 다가갈수록 코를 찌른 악취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을 참으면서 가는 것도 이젠 한계였죠. 때마침 바다 아래 산호숲에서 루이를 부른 소리가 들렸어요. 거북아, 여기를 좀 봐. 여기야 여기. 귀여운 소라게 남매였어요. 소라 껍데기를 빌려줄 테니 이걸로 코를 막아봐. 그럼 냄새가 좀 덜 날 거야. 소라 껍데기는 너희들의 집이잖아. 이렇게 소중한 걸 빌려줘도 돼?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기만 해. 고마워. 깨끗이 쓰고 돌려줄게. 소라게들이 준 껍데기는 루이의 콧구멍에 꼭 맞았어요. 루이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검은 파도를 향해 나아갔어요. 검은 파도 앞에 도착한 루이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건 파도가 아니었어요. 검은 파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덩어리였어요. 썩은 그물과 녹슨 드럼통, 먹다 버린 치킨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쓰레기가 괴물처럼 덩어리져 있었어요. 검은 파도의 정체를 알아낸 루이는 곧바로 독도바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루이의 말을 들은 독도바다 친구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소중히 가까운 바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흥분한 바다 친구들이 사람들을 찾아가려 하자 병원에서 나온 샌돌이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얘들아, 진정해. 잠시 흥분을 가라앉혀봐. 나는 억울하지도 않니? 네 멋진 날개가 찢어진 게 억울하지도 않아?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어. 도저히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샌돌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진정하란 말이야. 천둥 같은 샌돌이의 목소리에 친구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해 샌돌아. 너무 흥분했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 소리를 질러서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몰려가면 사람들도 당황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일리 있는 샌돌이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네가 바다 지킴이니까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라고 전해줄래? 그러자 샌돌이가 슬픈 눈으로 찢어진 날개를 흔들어 보였어요. 나도 가고 싶지만 날개가 찢어져 먼 곳까지 헤엄칠 수가 없어. 새로운 바다 지킴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새로운 바다 지킴이? 친구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바다 지킴이를 뽑아야 한단 말이야? 네 날개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때? 너 말고 다른 바다 지킴이는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샌돌이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쓰레기 덩어리가 우리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릴지도 몰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곳까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 쓰레기 덩어리를 치우는 게 그 무엇보다 급했기에 친구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바다 지킴이를 뽑기로 했어요. 이윽고 샌돌이가 친구들을 향해 외쳤어요. 바다 지킴이가 되고 싶은 동물은 손을 들어봐. 샌돌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둥둥이와 샤코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쓰레기 덩어리에 겁을 먹어 바위 뒤에 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둥둥이 뒤에서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역시 루이였어요. 나도 바다 지킴이가 되고 싶어. 바다 지킴이가 되고 싶었던 새 친구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친구들 앞에 섰어요. 가장 먼저 둥둥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밥도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쌉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울 때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방귀와 트림을 발사할 거예요. 아마 냄새에 못 이겨서 얼른 쓰레기를 치울 거예요. 저를 꼭 바다 지킴이로 뽑아주세요. 친구들은 둥둥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머쓱해진 둥둥이가 자리로 돌아가자 샤코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 이빨은 바다 동물 중에 제일 크고 날카로워요. 바다 깊숙이 몰래 숨어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다리를 콱 물어버릴 겁니다. 몇 번 물리다 보면 무서워서 다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겠죠. 바다 지킴이에 어울리는 동물은 바로 접니다. 일리 있는 샤코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상어를 무서워한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루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귀를 뀌고 다리를 물어버리면 사람들도 화가 나서 커다란 작살로 우리를 찔러버릴지도 몰라요.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루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맨 앞줄에서 듣던 보고가 루이를 쏘아붙였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루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에게 바다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보라서 바다를 아프게 하면 결국 자기들도 아프게 된다는 걸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새우가 루이에게 물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는 땅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서 육지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루이의 차례가 끝나고 세 친구는 눈을 감고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의 조개 껍데기가 등 뒤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동물이 바다지킴이가 되는 거였죠. 모두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았어요. 이제 눈을 뜨고 뒤로 돌아봐 얘들아. 샌돌이의 말에 세 친구는 조심스레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조개 껍데기를 확인했어요. 헤아려 볼 필요도 없겠는걸?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축하해 루이야. 네가 이제 독도 바다의 바다 지킴이야. 어리둥절했던 루이는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인 조개 껍데기를 보고 나서야 자기가 바다 지킴이가 된 걸 실감했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바다의 쓰레기를 모두 치우도록 할게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바다 지킴이가 된 루이는 곧장 육지로 향했어요. 조류를 타고 헤엄치던 루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변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루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루이가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장아장 기어오는 바다 거북이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죠. 안녕 거북아. 육지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거니?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온 거야? 마냥 싱글벙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루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독도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독도 바다? 그 신비한 바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육지 쓰레기가 독도 바다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육지 쓰레기라니. 우리는 독도 바다에 가본 적도 없는데? 모두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턱수염이 수북한 아저씨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번뜩였어요. 거북아, 혹시 쓰레기 중에 녹슨 드럼통이 있었니? 썩은 그물도 있고. 맞아요. 서로 뒤엉켜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어이쿠, 그게 거기까지 떠내려갈 줄이야. 말끝을 흐리자 루이가 아저씨를 재촉했어요.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요, 아저씨.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려고 절벽에 모아둔 쓰레기들이 지난번 태풍에 휩쓸려 거기까지 떠내려간 모양이구나. 거북아, 정말 미안하구나. 루이는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털보 아저씨를 보며 애써 화를 누그러뜨렸어요.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도 일부러 버린 게 아니니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커다란 쓰레기 덩어리를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쓰레기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 얼른 배에 실어서 다시 육지로 가져오마. 좋아요. 나만 따라와요. 앞장선 루이를 따라 사람들은 큰 배를 끌고 독도 바다로 향했어요. 독도 바다에 도착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쓰레기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마치 섬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거든요.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을 줄이야. 배를 더 많이 불러와야겠는걸.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독도 바다에 속속 도착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쓰레기 덩어리도 수많은 배에 열심히 옮겨 담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졌어요. 얘들아,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라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마. 털보 아저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바다 친구들도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이제라도 쓰레기를 치웠으니 다행이에요. 고맙구나 얘들아. 혹시 우리도 가끔 여기에 놀러와도 되겠니?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나.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와요. 바다 친구들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쁜 마음을 안고 육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우리의 든든한 바다 지킴이 루이 덕분에 독도 바다는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금세 되찾았어요. 하마터면
크게 싸울 뻔했던 사람들과도 서로 친구가 되었고요. 크고 힘센 친구도 하기 힘든 일을 몸짓도 작고 힘도 약한 루이가 멋지게 해낸 덕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도 바다에는 구름과 별자리들도 다시 놀러 오기 시작했고, 바다 친구들은 모두 깨끗한 바다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